안녕하세요. 펄지종서의 펄지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현 시점에서 가성비 게이밍에 어떤 CPU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물론 9900K가 현재 게임 하시기에는 최고봉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9900K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저가에서 중고가 CPU까지 총 6개를 준비했습니다. 테스트한 CPU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젠 7 3700부터 라이젠 5 2600X까지 라이젠 시리즈는 4개고요. 인텔은 현재 판매 중인 9세대 CPU 2개를 넣기로 했어요. 거두절미하고 우선 게이밍 벤치마크부터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FHD 해상도에서 진행했어요.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울트라 옵션에서 진행했는데요. 원래 배그는 인텔이 우세한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라이젠 5 3600이 i5 9400보다 소폭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i7 9700과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라이젠 7 3700X와 라이젠 5 3600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i5와 i7이 차이가 있는 편인데 비해 라이젠 CPU는 라이젠 5 이상 시리즈는 평균 프레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어요. 배그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이 점 참고하세요. 다음은 레인보우 6 시즈입니다. 울트라 옵션에서 진행했는데요. 내식의 경우에는 8코어 16스레드를 모두 지원하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8코어 16스레드의 라이젠 7 3700X보다 8코어 8스레드의 i7 9700이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이건 6코어 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i5 9400은 가격이 2배 더 비싼 라이젠 5 3600X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더 디비전 2인데요. 유비소프트의 최신 게임이죠. 라이젠 5 3600은 i5 9400보다 평균 5%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 평균 프레임은 i7 9700과도 비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라이젠 7 3700X는 i7 9700과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이 더 디비전 시리즈는 AMD에 최적화된 게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음은 문명 6인데요. 한 턴에 소모되는 시간을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비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5 9400이 꽤 뛰어나다는 것을 보셨겠죠. 여기서도 여전히 i5 9400이 돋보입니다. 라이젠 7 3700X와 5% 안쪽의 차이로 굉장히 근소하죠.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가장 높은 옵션에서 진행했고요. 어쌔신 크리드 또한 8코어 16스레드를 모두 지원하는 게임인데 비해 라이젠 7 3700X는 i7 9700보다 소폭 뒤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라이젠 5 3600은 i5 9400보다 소폭 빠르네요. 이 차이는 아무래도 클럭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게이밍 벤치마크였는데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사실 이 조건은 라이젠에 조금 더 유리해요. 램 오버클럭도 꽤 되어 있고 게임들도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게임들 위주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스레드가 부족한 인텔 CPU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스레드에 대해서도 AMD가 할 말이 있어요. 게이밍에 스레드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기 때문에 i7 9700이나 i9 9900이나 게임에서는 프레임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i7이 아니라 i9 9900으로 하면 좀 더 극적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이밍 벤치마크에서는 i7 9700을 i9 9900으로 생각하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가성비 CPU를 찾기 위한 거고 가격 순으로 자른 거라서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라이젠 7 3700X의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한 게임 중에서 최소 프레임 기준 그 어떤 게임도 i7 9700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미드레인지급에서도 오히려 i5 9400이 돋보였는데요. 웬만한 게임에서 3600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AMD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2600X를 보면 게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난 세대 대비 10%에서 20% 정도 프레임 향상이 있었죠. 사실 라이젠은 지난 세대에서는 인텔보다 한 발짝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동등해졌어요. 그런데 게임 프레임이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동등해졌다는 사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벤치마크 툴 결과도 보시죠. 시네벤치 R15입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스레드가 더 많기 때문에 라이젠이 더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싱글 점수를 보세요. 라이젠 시리즈가 인텔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AMD의 주장대로 지난 라이젠 5 2600X보다 15% 더 향상되었어요. 시네벤치 R20도 볼까요? 사실 이 R20은 인텔이 조금 더 유리한 벤치마크인데 이번에도 라이젠과 인텔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코어 점수도 좀 보자면
i7 9700이 라이젠 5 3600보다도 못한 점수를 보여주네요. 멀티코어를 골고루 쓰는 정적인 연산에서는 라이젠이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Z 벤치마크도 한번 보죠. 싱글 점수는 인텔이 아주 근소하게 더 높게 나오긴 하는데 1% 정도의 차이라서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라이젠 5 2600X보다 약 10% 정도 개선되었네요. 성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확인해보니까 확실히 싱글코어 성능이 인텔과 동일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라이젠은 멀티코어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직 게임보다는 작업에도 무게가 좀 있으신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게이밍에서는 인텔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과연 작업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7집 압축 성능 테스트입니다. 당연히 모든 코어를 사용하는 작업이고요. 때문에 스레드 유무로 인해 꽤 많은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젠 5 3600은 i5 9400보다 35% 더 빠르고 라이젠 7 3700X는 i7 9700보다 28% 더 빠릅니다. 다음은 영상 인코딩 테스트인데요. 라이젠 5 3600은 i5 9400보다 11% 더 빨랐고 라이젠 7 3700X는 i7 9700보다 무려 40% 더 빨랐습니다. 이건 HVC H265 영상 인코딩 테스트인데요. HVC 인코딩은 기존 2600X의 경우에는 i5 9400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라이젠 5 3600은 동등하다 못해 빠르기까지도 해요. HVC 인코딩 영역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PU 연산, 미디, 영상 인코딩 같은 정적인 멀티코어를 아주 잘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확실히 라이젠 3세대가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연산을 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이거를 9시간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죠.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온도의 경우에는 인텔 CPU가 더 낮게 나왔어요. 인텔이 오버클럭이 가능한 K 시리즈는 온도가 좀 높은 편인데 오버클럭이 불가능한 CPU들은 온도가 상당히 착하거든요. AMD가 이번에 자동 오버클럭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온도도 많이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온도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라이젠은 PBO라고 해서 자동 오버클럭을 지원하거든요. 온도와 전원부 이런 여러 조건이 맞아주면 알아서 클럭을 올려줘요. 그래서 당연히 온도가 더 높게 잡히고요. 또 당연하게도 컴퓨터가 작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수준까지 오버클럭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벤치마크 결과들은 다 PBO가 켜진 값이에요. 소모 전력도 한번 살펴볼까요? i5와 라이젠 5의 비교에서는 라이젠 쪽이 전력을 조금 더 먹고요. i7과 라이젠 7에서는 인텔이 전력을 조금 더 많이 먹네요. 그래도 서로 전기 요금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 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격당 성능 그래프인데요. 먼저 게이밍 분야를 보시죠. 배그, 레식, 어쌔신 크리드 값을 조합했습니다. 만원당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전히 i5 9400이 굉장히 높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i7급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5 시리즈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텔이 게이밍에서는 더 높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업 분야의 가성비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재미있게도 작업 영역에서도 i5 9400이 더 높아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대비 성능이기 때문에 i5 9400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반면 7 라인업에서는 라이젠이 인텔보다 2배 높은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역시 작업은 라이젠인 것 같아요. 이번 테스트의 결과로 몇 가지 재밌는 사실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게임은 역시 인텔이라는 점이에요. 멀티코어를 잘 활용하는 게임에서조차 라이젠이 인텔보다 소폭 낮게 나왔거든요. 멀티코어 지원이 안 되는 구형 게임들의 경우에는 이 프레임 차이가 더 커질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거는 사실 구조적인 차이가 원인이에요. 벤치마크 툴로 보여드렸다시피 클럭당 성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IPC는 인텔과 동급이에요. 즉 절대적인 성능 자체는 인텔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AMD는 이번에 라이젠 3세대의 침릭 구조를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CPU를 구성하는 요소가 한 덩이가 아니라 두 덩이인 거예요. 두 덩이니까 서로 통신하는데 한 덩이보다는 지연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도 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무언가 변하고 이런 온라인 FPS나 오픈월드 게임에서는 이 지연 때문에 라이젠이 프레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특성이 게이밍 벤치마크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4K로 게임 하신다면 CPU는 인텔이든 라이젠이든 뭘 쓰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픽카드 의존도가 더 커져서
동일 라인업에서는 CPU에 따른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서 세 가지 결론을 내볼게요. 첫째로 가성비 CPU는 여전히 인텔 i5 9400F입니다. 지금 다나와 최저가가 약 17만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라이젠 5 3600은 약 25만원으로 50%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죠. 라이젠 5 2600X의 경우에는 해외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판매되었는데 이번 3600은 가격이 국내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가성비를 보고 사기에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고사양 제품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유저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게이밍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을 주로 하신다면 라이젠을 가는 게 맞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이 흘러오며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호환성이 많이 개선되었고 약점이라 평가받던 HEVC 인코딩도 개선이 되었죠. 연산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AVX 256 연산 성능이 올랐고요. 더군다나 12코어의 3900X는 현재도 작업에서 따라올 CPU가 없고 올해 9월에 출시될 16코어의 3950X는 인텔의 16코어보다 3배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용 CPU에서 가히 혁명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작업을 하신다면 12코어 사세요. 기다렸다가 16코어 사세요. 두 번 사세요. 셋째로 라이젠 5 3600X를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 5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비해서 성능은 게임에서 5에서 10%, 작업에서는 5%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기존에는 X가 붙은 CPU에서만 자동 오버클럭, PBO가 활성되었는데 이제는 X가 붙어있지 않아도 PBO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이젠과 인텔 CPU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한 것은 오로지 게임만 하신다면 인텔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진성 게이머들에게는 프레임 1이 아깝거든요. CPU나 벤치마크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적어주시면 답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